런던의 서늘한 가을 오후, 가벼운 바람이 고풍스러운 석조 거리를 스치듯 지나간다. 손흥민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검은색 롱코트를 단정히 고쳐 입고 분주한 거리 풍경을 한번 훑어본 뒤 유명한 보석 상점인 콜먼 앤쿠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이런 곳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선수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 쇼핑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 정교하고 세련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런던에서 최고급 보석을 찾기에는 콜먼 앤쿠만 한 곳이 없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든 그는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바깥의 활기와 대비되는 느낌을 주었다. 매장 내부는 완벽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정교한 샹들리에가 공중에 매달려 보석 진열장에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은은한 샌다루드와 가죽의 향이 공기 중에 퍼져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흥민이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몇몇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봤고, 일부는 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놀라움을 감추려 했다. 런던에서 그가 낯선 얼굴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이곳에서 그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세련된 인상을 풍겼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올리비아 카테오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정교한 목걸이나 반지가 좋을 것 같군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전시대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품을 소개하려는 순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올리비아, 내가 처리하겠어. 진열대 뒤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세련되게 비어넘긴 머리에 짙은 색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매장의 지점장이자 콜먼 앤쿠를 런던 최고의 럭셔리 보석 브랜드로 성장시킨 리처드 콜먼이었다. 손흥민은 그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다. 낯설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의 경력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 의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미묘한 반응. 특별한 걸 찾고 계신다고요? 리처드는 탐색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정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석을 원합니다. 리처드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평가하듯 바라보더니 한 직원에게 독점적인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올리비아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제품에 표기된 가격과 직원이 말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이런 고급 매장에서 가격 책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고객이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회색 수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었다. 리처드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극진히 맞이했다. 윌리엄 하트만 경이시군요.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손흥민은 이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영국 체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자 금융계 거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하트만 경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한 보석을 요구했고
가격이나 서류 확인 없이 곧바로 제품을 넘겨받았다. 리처드는 단 몇 초 만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영수증도 없었고 결제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올리비아는 이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순간적인 불안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다. 손흥민은 가볍게 입을 열었다. 이 목걸이가 참 아름답네요. 그는 특별한 디자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제품의 출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가 변하려는 순간 리처드가 나섰다. 이건 저희의 독점 디자인으로 남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로 제작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즉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리처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방문해서 몇 가지 제품을 더 보고 싶군요. 리처드는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담겨 있었다. 경고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그 둘 다일까? 매장을 나선 후 손흥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방금 겪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향력 있는 고객이 서류 확인도 없이 초고가 보석을 가져가는 모습, 불일치한 가격, 긴장한 직원들, 그리고 리처드의 태도까지. 손흥민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콜먼 앵코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런던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깨어났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돌로 포장된 거리들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콜먼 앵코 주얼리 상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 중에 희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니면 어쩌면 그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인지도 몰랐다. 올리비아 카터가 여전히 그를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지만 손흥민은 어제보다 그 미소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다이아몬드 주얼리 전시대로 안내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하나하나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저희의 최신 컬렉션입니다. 모두 최고의 장인들이 직접 세공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이죠. 올리비아가 화려한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손흥민은 반지에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집어들고 조명 아래에서 살짝 돌려보았다. 이 반지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올리비아는 앞에 놓인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리처드 콜먼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손 선생님. 리처드는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기색이 없었다. 특별한 주얼리에 관심이 많으신 듯하군요. 제가 직접 어울리는 제품을 드릴까요? 손흥민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채 말했다. 그냥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몇 제품의 가격이 제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가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착오가 있나요? 올리비아는 순간 몸을 굳혔고 리처드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배송비나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고 반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리처드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가게에 유리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윌리엄 하트만 경이었다. 손흥민이 어제 본 바로 그 부유한 신사였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걸친 그는 걸음걸이마저 위험이 넘쳤다. 하지만 손흥민이 주목한 것은 그의 태도보다 리처드 콜먼의 반응이었다. 리처드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허리를 살짝 숙여 극진히 맞이했다. 다시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트만 경.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트만은 가게를 한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예약해둔 다이아몬드 시계를 보러 왔다.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리처드는 직원에게 손짓했다. 곧이어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세팅된 화려한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수증이나 감정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올리비아가 절차에 맞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트만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고 리처드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마치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그럴 필요 없어, 카터 양. 하트만께서는 저희의 VIP 고객이시니 그런 절차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리처드는 차갑게 말했다. 손흥민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VIP 고객이라 하더라도 영수증도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고? 명망 높은 주얼리 상점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트만은 시계를 손에 들고 간단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군. 항상 그렇듯이. 리처드는 결제를 진행했는데 그 방식이라는 표현이 손흥민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트만이 가게를 나가자올 리비아는 급히 계산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이 입을 열기도 전에 리처드가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모습인데 손 선생님, 원하시는 주얼리를 찾으셨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리처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특별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형 블루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맞춤 제작이 가능할까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리처드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오, 블루 다이아몬라, 꽤나 특별한 주문이군요. 적절한 원석을 구하고 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금액을 선결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리처드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살짝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다니엘 웨슬리의 아파트는 공격 이후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손흥민은 손에 꼭 쥔 하드 드라이브를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위험한 부패 조직을 밝혀낼 열쇠임을 직감했다. 다니엘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또 다른 총알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선 클락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커튼을 단단히 닫은 후 손을 향해 말했다. 이걸 여기 두면 안 돼. 놈들이 다니엘을 겨냥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야.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다니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고 했다. 난 런던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 하지만 이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갈 순 없어. 놈들이 날 추적할 거야.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맡을게.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손은 런던 외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건물 안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시카 무어가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융범죄를 파헤치는 탐사 전문 기자로 지금 손에게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손이 들어서자 제시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이번엔 또 어떤 대형 사건을 가져온 거지? 손은 하드 드라이브를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다룬 것 중 가장 큰 사건일 수도 있어. 뭐가 있는지 해줘. 제시카는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야. 아주 정교한 자금 세탁 시스템이야. 보석이 공식적으로 입고되지만 기록에는 남지 않아. 대신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수익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뀌고 있어. 마침 방에 들어온 이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지? 제시카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멈춰섰다. 윌리엄 하트만 경이 연루된 건 분명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리처드 콜먼은 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젠장, 몇몇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나와. 이걸 폭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 자료만으로 그들을 법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이선이 입을 열었다. 올리비아는 어떨까? 그녀는 내부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우리가 찾지 못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만약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면 확실한 증언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손은 올리비아를 떠올렸다. 이전 만남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동참하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비있으면 이 범죄 조직은 계속 활개를 칠 것이다. 그날 저녁, 손은 올리비아를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저보고 뭘 하라는 거죠? 손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돈 세탁 증거가 있지만 내부 증인이 필요해. 당신이 협력해 준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올리비아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저었다. 제가 나서면 죽을 수도 있어요. 리처드는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손은 진정시키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당신이 협력하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계속 당신을 이용할 거고 언젠가 필요 없어지면 당신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올리비아는 두 손을 꼬아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알겠어요. 돕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저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틀 후 올리비아는 손에게 비밀리 몇 개의 이메일을 보냈다. 거기에는 내부 거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리처드 콜먼과 윌리엄 하트만 경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자금이 이체된 증거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손, 이선, 그리고 제시카는 다시 모여 계획을 논의했다. 우린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제시카가 말했다. 이걸 경찰에게 넘기고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언론에 흘려서 전 국민이 알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되겠지. 이선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경찰도 패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상대는 법도 조종할 수 있는 자들이야. 손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둘 다 해야 해. 경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동시에 제시카가 기사를 터뜨리는 거야. 정보가 한번 퍼지면 누구도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거야.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기사 작성을 시작할게. 손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손흥민은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선과 제시카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었다. 훨씬 더 어두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후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비밀 계좌로 사라지고 있었다. 제시카는 고개를 들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야. 이들은 더러운 돈을 정치 캠페인에 투자하고 관료들을 매수하며 심지어 조직범죄단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폭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 거야. 이선은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놈들과 맞서야 한다는 뜻이야. 리처드 콜먼과 윌리엄 하트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일 거야. 손흥민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축구에서 그는 때로는 속도보다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전쟁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시카가 물었다. 그녀의 푸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 놈들을 끌어낼 방법이 필요해. 이선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고민했다. 그냥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은 쉽게 덮어버릴 거야. 하지만 우리가 놈들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손흥민은 이선의 눈빛을 보고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 가짜 거래가 필요하다는 거지. 놈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미끼가 필요해. 놈들이 우리를 같은 편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 이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투자자 말이야. 수백만 파운드를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된 인물. 손흥민은 곧바로 이해했다. 나야? 제시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할 거야? 놈들이 당신이 가짜라는 걸 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수비수들과 맞서 싸워왔어. 경제 범죄자들 정도는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런던 중심부의 한 고급 레스토랑. 손흥민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이선이 준비한 가짜 투자 문서가 들어있었다. 리처드 콜먼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VIP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론 하트먼과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빅터 랭리는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손 씨,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리처드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군요. 손흥민은 여유롭게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저는 커리어 동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가만히 두기만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죠. 저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 여러분의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론 하트먼은 의심스럽다는 듯 리처드를 쳐다보았다. 리처드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의 파트너가 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 씨께서 진심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은 서류 가방을 열어 이선이 만든 가짜 투자 문서를 꺼내 보였다. 500만 파운드를 즉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거래를 싫어합니다. 빅터 랭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명확하시군요. 그럼 리처드, 손쉽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죠. 리처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부 거래 목록이 담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콜먼 앤콜을 통해 세탁된 돈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던 증거였다. 레스토랑 바깥에서는 제시카와 이선이 작은 배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이 가방 안에 몰래 숨긴 도청 장치를 통해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전송되고 있었다. 제시카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곧 모든 증거가 확보돼. 하지만 그 순간 리처드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는 무전으로 대고 말을 하더니 곧장 리처드에게 다가갔다. 이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순간 굳어졌고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손흥민은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가방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새로운 투자자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저는 거래를 쉽게 속지 않겠어요. 잡아.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손흥민은 빠르게 몸을 피하며 가장 큰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밖에서 이선이 욕을 내뱉으며 말했다. 젠장, 우리가 들어가야 해. 제시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선은 망설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레스토랑으로 달려갔다. 손흥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밀렸다. 그중 한 명이 총을 꺼내 그를 겨냥했다. 그 순간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수십 대의 경찰차가 닥쳤다.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제시카는 확보한 증거 서류를 들고 나타나 리처드를 노려보았다. 게임은 끝났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어. 손흥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들이 승리했다. 손흥민은 런던 경찰서의 신문실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년의 형사 마커스 할로웨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흥민 씨, 이건 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마커스가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리처드 콜먼과 윌리엄 하트만을 추적해왔지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축구선수가 핵심 역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리처드와 하트만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맞습니다. 우리는 리처드 콜먼을 체포했고 지금 신문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다른 공범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빛을 반짝였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커스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군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올리비아 카터가 들어왔다. 그녀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할 겁니다. 리처드 콜먼은 다른 신문에서 손이 책상 위에 수갑으로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올리비아가 들어서자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오, 감히 나와 마주하러 왔나? 올리비아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을 전부 알고 있어요. 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당신과 직결되어 있어요. 경찰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난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혼자 감옥에 갈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도와준 자들의 이름을 밝힐 건가요?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날 지탱해준 사람들을 배신할 거라 생각하나? 올리비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잃는 건 당신뿐일 겁니다. 그는 침묵했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올리비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리처드는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거래를 원한다. 모든 걸 말할 테니 보호를 보장해줘야 해. 방관실 일을 지켜보던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가 그다. 3일 후 손흥민과 제시카는 경찰이 마련한 비밀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지금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사건은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커져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불안했다. 리처드가 모든 것을 자백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 제시카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경찰이 보낸 최신 자료를 읽고 있었다. 리처드의 진술에 따르면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어요. 코드네임은 경이에요.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르지만 그는 모든 걸 원격으로 조종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 리처드도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는 거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름을 알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손흥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멈춰라. 우린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계속 나아가면 넌 절대 런던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손흥민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누군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다. 제시카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얼굴을 들었다.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린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해. 손흥민은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비밀 아파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램프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협박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마치 적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리처드는 단순한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다면 진짜 조종자는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일 것이다. 제시카 무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내던졌다. 우리는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어. 리처드의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어. 고위층 인사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선 클라크는 손 옆에 앉아 얼굴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어. 리처드는 이미 모든 걸 불어버렸어. 우리가 그를 놓아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시청을 겨냥한 공격을 해야 해. 그를 드러내게 만든다면 이 조직 전체가 무너질 거야. 손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그를 끌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제시카는 서류 한 장을 펼쳤다. 돈, 그리고 아주 많은 돈. 이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제시카는 서류에 적힌 계좌번호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씨는 콜먼 앤 컴퍼니와 연결된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았어. 그리고 그 돈은 아직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문제는 그 계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가 이 돈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고 믿게 만든다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짜 상황을 만들어야겠군. 그가 이 돈이 곧 들킬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 이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완벽한 함정이지만 위험천만한 계획이기도 하지. 만약 우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위험에 처할 거야. 제시카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문제는 누가 미끼가 될 거냐는 거지. 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하겠어. 이틀 후 런던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 손흥민은 시의 중개인 중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펠릭스 그랜트. 금융 전문가이자 과거 수많은 불법 거래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펠릭스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들어보니 꽤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지. 우리는 조급한 인간들과 거래하지 않아. 손흥민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나는 조급하지 않아. 다만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싫어할 뿐이지. 내겐 투자할 거액이 준비돼 있어. 하지만 그 돈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당신들의 시스템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펠릭스는 코웃음을 쳤다. 보안이 적절한 사람을 찾아온 것 같군. 하지만 거래에 앞서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믿지 않아. 손흥민은 USB 하나를 꺼내 펠릭스에게 밀어줬다. 여기에 내 금융 기록이 담겨 있어. 투자 내역, 자산, 그리고 과거 거래까지 직접 확인해봐.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지? 펠릭스는 USB를 들고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 검토해보지. 모든 것이 문제없다면 다시 연락해. 손흥민은 고개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그는 회의실을 나와 호텔 복도로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는 제시카와 이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런던 동쪽에 버려진 공항은 차가운 밤에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날카로운 바람이 낡은 창고들을 스치며 지나가자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넓은 공터 한가운데 서서 주머니 속에 손을 꽉 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이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고요한 공항 안으로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며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비췄다. 그들 앞에는 이전의 호텔에서 손흥민을 만난 적 있는 펠릭스 그랜트가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앞으로 걸어오며 그 뒤를 덩치 크고 위협적인 4명의 남자가 따랐다. 인정해야겠지. 배짱이 두둑한. 펠릭스가 비웃듯 말했다. 혼자서 이곳에 오다니. 경호원도 없고 경찰도 없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후 인물을 만나고 싶다. 펠릭스는 피식 웃었다. 네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분은 그렇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야. 하지만 내 요청은 전해줄 수도 있지.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그의 돈 세탁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세상에 공개될 테니까. 펠릭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기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즉시 스피커를 통해 제시카 무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신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세탁 내역, 거래 기록, 이메일, 심지어 영상까지. 그리고 손흥민이 10분 안에 무사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펠릭스는 이를 악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SUV 중 가장 큰 차량의 문이 열렸다. 됐어. 데려와. 검은색 고급 정장을 갖춘 한 남자가 채에서 내려왔다. 깔끔하게 비워넘긴 은발머리, 날카로운 얼굴선,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 굳이 누군가 소개하지 않아도 손흥민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생각보다 성가신 인물이군요. 손흥민은 흔들림 없이 맞섰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겠군. 필요하다면 당신의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겠다. 경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좋아. 그럼 거래를 하자. 간단한 선택지를 주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 축구선수로서 계속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너나 네 친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경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강제로라도 널 막을 수밖에 없겠지. 나는 불필요한 피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아. 손흥민은 한번 깜빡이지 않고 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이런 협박에 겁먹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만약 당신이 정말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직접 나서지도 않았을 거야.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끝장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누가 먼저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펠릭스가 외쳤다. 경찰이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위치를 보냈거든. 설마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혼자 올 거라고 생각했나? 펠릭스는 이를 악물며 노려보았다. 대단하군. 하지만 이 게임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가 신호를 보내자 경호원들이 무기를 꺼냈지만 이미 늦었다. 특수경찰팀이 일제히 들이닥치며 그들을 포위했다. 마커스 할로웨이가 앞장서며 총을 겨누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너희는 체포됐다. 펠릭스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저항할 틈 없이 수갑이 채워졌다. 경은 조용히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둡고 위험했다. 날 잡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조직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내가 사라져도 나를 대신할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 넌 이 세계를 바꿀 수 없어. 손흥민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단지 너 같은 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뿐이지. 그리고 명심해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경찰들이 경을 체포하며 그를 연행해 갔다. 펠릭스와 조직원들도 차례로 경찰차에 태워졌다. 버려진 공항의 어둠은 사라지고 경찰차의 환한 불빛이 모든 것을 밝혔다. 손흥민은 모든 것이 끝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묵직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선과 제시카가 달려왔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냈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지?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해냈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거지. 일주일 후 체포되면서 런던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요동쳤다. 언론은 거대한 돈 세탁 스캔들에 대한 소식으로 들끓었고 리처드 콜먼과 세월 동안 구축해온 시스템의 붕괴 소식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기자회견이 열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시카 무어는 손에 서류를 들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이선 클라크는 마지막 데이터 파일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남겨진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 이걸 할 생각이야? 제시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단순히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지. 그들은 회견장에서 걸어 들어갔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카메라는 일제히 손을 향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보석 가게를 방문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싸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경찰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당한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BBC 소속 기자가 먼저 일어섰다. 이번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것이
당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직 체포되지 않은 배우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손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도 아직 도망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죠. 진실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는 두 개의 대립된 세계다. 한쪽에는 시스템을 조작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리처드 콜먼, 론 하트만, 그리고 경은 사회에 늘 존재하는 어두운 세력을 대표하며 돈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면 손흥민, 제시카, 이선, 그리고 올리비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정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나설 때 어둠은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정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정직함과 개인적인 책임감도 강조한다. 올리비아 카터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패 시스템에 휘말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증언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사람이 실수를 했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리비아의 변화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이야기는 또한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조작과 조종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경과 같은 인물들은 단순한 탐욕스러운 범죄자가 아니라 경제, 정치, 그리고 범죄가 얽혀있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부다. 돈세탁 조직의 복잡한 운영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지 경고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 해도 반드시 약점이 있으며 이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결단력이다. 손흥민은 수많은 협박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추적했다. 이는 악이 강력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침묵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한 상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손흥민 혼자서는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제시카, 이선, 올리비아, 그리고 경찰과 힘을 합쳐 결국 그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는 정의가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임을 보여준다. 모두가 함께 행동할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이다. 부패와 불의와의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싸움은 아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손흥민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 행동은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도 인간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의는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여정이며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패 조직 소탕 작전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정직함,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된다.